여러분 오늘도 혹시 침대에 누워서 혼자 섀도우 복싱하고 계시나요? 직장 상사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친구들이 뱉은 말 때문에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인생이 힘들 때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갈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문은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주문입니다. 이불킥을 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내가 창피했던 경험이나 잘못이 떠올라 말 그대로 이불을 차버린다는 뜻이죠. 꼭 누우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주문이 아닙니다. 17년간 스님 생활을 한 후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스님이 한 이야기죠. 잠깐 스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비오는 스웨덴 출생으로 최연소 나이의 대기업에서 임원 생활까지 한 엘리트입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부러워할 수도 있는 삶이죠. 그런데 그는 항상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최연소 임원이지만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죠. 남들이 보기에 우월한 그이지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책합니다. 그렇게 임원 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어느 날 비오는 우연히 불교의 명상 관련 책을 발견하여 최초로 명상에 시도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명상이라 집중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호흡에 집중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명상을 이어나가죠. 이내 그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명상을 하다가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본 그는 중대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가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한 그의 결정은 바로 퇴사였죠. 그렇게 그는 태국으로 건너가 숲속 스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혜가 잘하는 나티코라는 이름을 얻은 그는 약 17년간 스님 생활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는데요. 애석하게도 우르게릭병이라는 불치병을 얻게 되어 자신의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죽음을 앞두고 그가 남긴 깨달음은 누구보다 깊고 와닿습니다. 비온이 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극복하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생각의 인식. 인간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대부분은 자발적인 것이며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이 외부의 사건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는 생각 때문에 비롯됩니다. 비온은 이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고통을 덜어낼 순 없지만 최소한 고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생각의 인식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는 자아와 그 생각을 인식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는지 한 번쯤 의심하고 내 생각 자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생각을 인식하면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모든 생각이 다 진실이 아니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오는 말합니다. 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주문. 어느 날 선당에서 수련을 하던 중 그가 첫 번째로 모신 스승주지 스님 아잔 파사노 스님이 설법을 위해 나옵니다. 오늘 밤엔 여러분에게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에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만 반복하세요. 어떤 언어로든 진심으로 3번만 되낸다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인 비온도 처음에는 이 말을 100%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선당의 동료와 어떤 것이 옳은지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비온은 그의 또 다른 스승 아잔 수지토 스님의 말을 듣고 이내 깨달음을 얻습니다. 옳다는 것은 결코 핵심이 아니라네. 그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우리 안에 본능처럼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극히 무지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지혜가 싹 틉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다 알지는 못해. 라는 생각만큼이나 우리가 확실하게 행복해질 방법은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둘씩 늘어갈수록 반대로 스트레스가 받을 일도 많아진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자기 중심이 잡혀있는 것과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옳다고 해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현명한 대안을 생각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제서야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밤새 누워서 씨름하고 있는 그 감정이 혹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극복하는 방법을 2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내용은 스웨덴의 유명 베스트셀러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내가 80세, 90세 노인이 되어 과거를 회상하면 여러분이 이불킥을 한 그 순간,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순간, 모든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 구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내 인생의 고생은 별로 크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순간, 모든 순간이 소중한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허비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마지막으로 비운이 전한 이야기를 끝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뭐든 다 알아야 한다는 압박을 조금 덜 느끼고 삶을 있는 그대로 더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신을 원래보다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들 필요 또한 없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을 옥지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인생을 포용하며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억만장자 부스터 채널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